결국엔 포기하는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은 계속적으로 쌓여만 갈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나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저가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12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희 가족은 무주택자고 세 식구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시기까지 왔네요. 예전에 그냥 집을 샀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애기 아빠가 3기 신도시나 보자 하는데 저는 싫고 고민입니다. 서울과 3기 신도시 중 뭘 기다릴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분들의 최대 관건은 차선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선책도 없는 청약을 무작정 기다리는 건 굉장히 무모한 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의 최선책을 찾는 게 급선무다. 그 다른 방안의 최선책으로서는 지금의 재고 아파트의 초급매 또는 하락된 물건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좋은 방안의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주택자의 고민으로서는 청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재고 아파트보다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거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고민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서울 수도권 중심부의 지역 일대에 있는 민간 분양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민간 분양에 있어서 그냥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게 아니죠. 가점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높아야지만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재 평균 당첨되는 청약 가점제로서는 거의 70점 정도 나와야 당첨이 되더라. 자, 그 정도 가점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는 거죠. 또 여기에 경쟁률이 심각하게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에 있다. 지금도 서울의 핵심적 일대 웬만한 지역 경쟁률을 보시면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됩니다. 두 자릿수. 그러니까 경쟁에 있어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에 청약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민간 분양에 당첨이 된다라고 한들 분양가가 예년 수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는 로또 청약이라는 거에 대한 꿈은 접어두셔야 된다. 로또 청약은 이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원자재 가격을 다 분양가에 반영시켜 주겠다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자재값이 뭐 한두 푼이 아닙니다. 토지 가격은 안 올라갑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럼 분양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분양가 상한제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의 재고 아파트의 기존 시세대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고 싶은 지역 일대에 있는 서울 중심부에 당첨이 된다라고 한들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대출에 대한 한도도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죠. 대출에 대한 한도, DSR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중도금 대출에서는 DSR 적용이 제외되고 있지만 잔금 대출에서는 DSR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잔금 치를 겁니까? 근데 여기에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민간 분양에 접근하셨던 분들이 뭐 경쟁률도 세고 분양가도 높고 가점도 안 나오다 보니까 경기 인천 지역 일대 이 지역 공공분양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민간 분양보다 공공분양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점제가 아닌 청약통장에 납입된 인정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더 있는 거죠. 또 여기에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생애 최초자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분양보다 공공 분양에 있어서 좀 더 당첨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로 접근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가 원했던 지역 일대가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의 중심부였는데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외곽으로. 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입지 조건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입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 일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살았던 지역 일대에 생활 인프라가 있었는데 또는 생활 반경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 일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활 수준, 생활 인프라, 입지 조건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직장 및 생활 반경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에 속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지금 뭐 3기 신도시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기다림의 연속이죠. 이 기다림의 연속에서 우리가 전월세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데 있어 이 전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매매를 하던 내가 전세를 가던 월세를 가던 어찌됐든 간에 그 부담은 계속적으로 지면서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이게 지금 매매 수요자에게만 속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세 수요층에게도 이자에 대한 부담 압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월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첨이 된다라고 한들 이자에 대한 압박, 부담이 있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 한도도 나오지 않는 분들 어떻게 당첨된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전입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포기하는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따라서 여기에 따른 차선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무작정 기다린다라고 해서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은 계속적으로 쌓여만 갈 겁니다. 결국엔 뒤늦게 이렇게 분양이 안 되셨던 분들은 다시 재고 아파트를 나중엔 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재고 아파트까지도 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라는 무주택자분들이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나요? 집값 떨어지면 집 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왜 지금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나요? 이분들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저가 매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국민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차라리 재고 아파트에 저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책의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게 최선책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 서울의 민간 분양, 내가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중심부에. 근데 재고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파트라도. 이렇게 가점도 낮고 경쟁에 밀리시는 분들은 서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러한 고민의 이 불확실성을 이미 해소하고 매매한 거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저가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저가 매매. 자, 지금 집값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최대 뭐 20%까지 떨어진 내놓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가 매매 해야죠. 이거 저가 매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저가 매매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얼마까지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락기 때 떨어질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매매 밑에 전세라는 지표가
저항선 구간으로서 매매 금액이 더 이상 못 내려오게끔 다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선 역할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집값이 폭락하는 수준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기의 전세가율이 보통 50% 수준이 평균치로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또 하락기 때는 전세가율이 반대로 평균치가 8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전세가율의 격차가 30% 벌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값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 하락하는 구간은 최대 많게는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거죠.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 일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50%가 아니라 60%대 그 이상 나오는 지역 일대는 어떻게 됩니까? 낙폭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낙폭이 적다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15에서 20%로 떨어진 금액을 우리가 잡는다라고 한다면 하락기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매매 안 하시겠다? 지금 저가 매매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찾아왔는데 이거 그냥 눈 뜨고 그냥 보시겠다? 절대 요거 지금 매매 안 하면 두 번 다시 저가 매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자, 우리는 지금 서울 중심부에 어떤 아파트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직주 근접이 좋은 곳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생활 반경의 인프라가 기존의 서울 지역에 있었다면 이 지역 일대로 우리는 그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수도권 외곽 지역 일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원래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이 서울 중심부였다면 굳이 우리가 수도권 외곽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이 서울 중심부에 우리가 어떤 아파트라도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일대, 인프라 구축이 다 완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일대, 내 친인척과 내 지인들, 내 친구들이 있는 내 고향인 서울에 우리 여기에 거주할 수 있다고요, 지금. 또 여기에 지금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자, 2008년에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 MB정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처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 10년 동안 입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를.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본청약에서 입주 때까지 10년 동안 입주를 못하고 있다가 50% 이상은 다 포기하고 청약을 포기하고 계속적으로 전월세에 거주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월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죠. 왜요? 청약을 기다렸는데 재고 아파트를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사겠다? 말도 안 되죠. 청약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전월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전월세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신 분들 지금 집값이 조금 조정을 보고 내려온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자산 격차에 있어서 압도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의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조정을 본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자산이 더 우월합니까? 자본이 더 우월합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선매수 후 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곤 이자의 비용이 압박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일단 선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이용한 선매수.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가 나중에 차후에 인하가 되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전입할 수 있습니다. 후전입. 대출을 받아서 그때 가서 다시 전입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전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생 임대인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거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에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전월세에 거주한다고, 이분들.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부동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사죠. 아니, 저가 매매 하겠다. 집값 떨어지면 저가 매매 하겠다. 지금 집값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 국면의 최대치가 마이너스 30%예요. 최대치가. 이 이상 못 떨어진다고.
매매 밑에 전세라는 지표가 하방을 닫고 있다고요. 하방을. 더 이상 못 내려와요. 이 전세라는 지표는 실사용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격이 못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에 급매물에 저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 거의 하락기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매매 금액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냥 마냥 이거 기다리겠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는 깔고 기다리시겠다? 3기 신도시 지금 뭐 토지보상금 전액 다 수용하면서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제 기다릴 거예요, 언제? 3기 신도시의 분양가, 책정된 분양가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양가 상승 예견된다고요. 마냥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친다고. 청약 포기하신다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분양을 못 받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곳에 난생 처음 가보는 경기도 인천 지역의 외곽 지역 일대 거주하시겠습니까? 좋은 방안에 최선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선책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방도에 최선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세가율이 높은 지금 집값이 조정을 보고 있는 지역 일대 재고 아파트 저가 매매 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